안녕하세요. 저는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김형숙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글쎄요, 양지선다. 두 가지 중에 뭔가를 하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또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고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뭐 이야기를 나누실 때도 그렇게 두 가지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특히 글쎄요, 예측할 수 없는 우리 많은 그 속담이나 이런 곳에도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람과 관련된 속담들이 있죠. 자, 그 안에서도 글쎄요, 날씨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지만 뭐 열기 물속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더 어렵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양지선다,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끝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본인도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들이 있으시죠. 뭐 가끔은 이렇게 날씨 때문에 날씨가 잘 안 맞춰졌을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맞추냐고 많은 항의 전화도 받으신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이런 날씨 예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예보한다는 것 자체가 미리 예측을 한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과학적인 그런 예측도 이렇게 어려운데 글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데이터가 뭐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또 내가 만났던 사람 또는 뭐 들었던 말들 이런 걸 통해서 나만의 데이터는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은 이럴 거야, 저런 사람은 저럴 거야. 우리가 보통 얼굴만 딱 봐도 압니다. 뭐 이런 개그처럼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맞닥뜨리는 그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자, 오늘은 또 어떤 또 사연을 주신 분의 이야기로 이런 사람과 사람이 사는 세상 안에서 특히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뭐 가족 또는 연인, 부부 사이에서 어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려운 또 이런 일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저도 스스로 깜짝 놀라는 67살 여자입니다. 남들은 듣기 좋으라고 67? 오, 깜짝 놀라시기도 하신대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라고 좋은 말로 해주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그 참 의미 없는 말. 글쎄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말이 칭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안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혼을 하고 딸 하나를 두고 있고 이혼 사유가 남편의 무시하는 태도, 말투 등 참 막무가내였던 사람인 것을 모르고 결혼했다가 결혼 1년, 출산 후부터 싸우고 그러다가 지치고 그러다가 미워하고 어느새 무관심으로 지내는 과정에서 제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으로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아마 이 이혼 과정에서의 일단 과정은 저희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네,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의 어떤 행동으로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흔히 외도라는 것을 하게 된 저는 직장에서 만난 그 사람과 그 당시 제가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도피처럼 그 만남을 유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사랑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은 외도라는 말 자체가 글쎄요, 법적으로는 뭐 그런 법도 없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또 문제가 발생하고도 있지만 뭐 지금도 사실 외도라는 단어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그 외도를 한 당사자는 굉장히 유책 배우자라는 이름을 듣게 되죠. 그 30년 전에는 정말 이 외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글쎄요,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여자인 제가
외도를 했다는 것은 큰 흥으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외도한 여자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강경한 시댁 어른들의 의견으로 딸도 전 남편이 키우게 됐고, 그렇게 저는 딸과의 이별도 굉장히 슬펐지만 친정에서도 동네 부끄럽다고 발길도 못하게 하셔서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서적,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물론 직장 동료였던 그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잠깐의 어떤 도피처럼 만났던 관계였기 때문에 바로 끝났고, 아이를 볼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새 직장을 다니며 전 시어머니 댁에 딸 생일에는 옷을 보낸다거나 그렇게 엄마로서 키우지 못하는 미안함을 전달했습니다. 전 남편도 몇 년 후에 재혼을 했고, 저는 그동안 재혼은 하지 않았지만 몇몇 남자를 만나기도 했고 재혼을 고민할 만한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키우지 못한 딸의 행복한 결혼을 보는 것이 제 인생 중요 계획이었기에 결혼식은 참석 나중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라도 엄마로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저축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평온하게 살기만을 바랬던 것은 아닌데 요즘 제게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1년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고민한 건 아니지만 70 가까이 되다 보니 혼자 사는 제 집에서 자주 만남을 갖게 됐고, 여느 부부처럼 애인처럼 술자리 그리고 잠자리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어린 이 사람과 평소처럼 밥을 먹고 과일을 먹으려다 돈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단순한 애인 사이에 딱히 줄 돈도 없어서 과일만 조용히 깎고 있었는데 제 반응이,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데 이 사연자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어야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반응이 없다 보니까 자기 성에 차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연자에게 가진 애교에 그것도 안 통하니 과장된 미래에 대한 뜬구름 잡는 약속 남발에 그래도 제가 반응을 하지 않으니 결국 약간의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나서는 그것도 안 통하니까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하고 마구잡이 욕설을 하더니 싫다는 제게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네, 이 용어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성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네, 1년 가까이 애인으로 몇 번의 잠자리를 했던 사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싹싹 비시는 거죠. 싹싹 빌더니 입속의 혀처럼 비위를 맞춥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이 사연자의 동거하시는, 만나시는 분이 동거까지는 아니지만 만나고 있는 이분께서 어떻게 보면 작전을 조금 바꾸신 것 같아요. 마구잡이 욕설, 폭력, 이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수 있는 비위를 맞추는, 입속의 혀처럼 비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사실 이런 상황들이 제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처음 겪는 일들은 아니신 거죠. 이혼을 한 후에 만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돈 문제 어김없이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첫 경험, 첫 상황은 아니어서 제가 유별나게 반응을 하고 있나 생각하며 예전 같은 감정은 아니지만 이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한 2달이 된 그저께 다시 한번 이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끝에 또 돈 이야기가 나와서 집 한 채도 없이 월세 사는 형편에 돈이 어디 있겠냐고 제가 말을 했더니 딸에게 주려고 적금 든 거 있지 않냐. 그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왜 거짓말을 하냐는 겁니다. 제가 제 신세 타령으로 제 과거를 들려주면서 적금을 이야기한 기억이 사실은
잘 나지 않지만 아마 1년 가까이 이렇게 만나시다 보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딸에게 이렇게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적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마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면서 저는 기억이 없지만 말싸움이 길어지다가 전에 제가 전 남편과의 문제로 인한 외로움으로 과거 외도 이야기를 하면서 저 같은 여자는 쉬운 여자라고, 쉬운 여자라서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않고 남자면 다 좋아하는 여자라면서 저를 자극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지금 보면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의 삶의 과정을 지금 만나고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쭉 하신 상황입니다. 그동안 만난 사람 중에 헤어질 때 들었던 쉬운 여자라는 말을 오늘 또 들으면서 열심히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살아갈 그런 사람을 찾으며 살았던 제 삶이 다른 사람 눈에는 쉬운 여자라는 그 간단한 그러나 유쾌하지 않은 말로 저를 설명한다고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애인이었는지 돈이 목적이었는지 몇 개월의 그 행복했던 관계가 허무합니다. 남자들은 데리고 놀기 좋은 저 같은 여자, 이렇게 사연을 적으실 때는 아마 굉장히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적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여자라고 본인이 쓰셔서 좀 안타깝네요. 저 같은 여자를 쉬운 여자라고 한다는 막말을 하는 이 사람과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고 하겠죠? 나이값도 못하는 늙은 여자라고 하겠죠? 고민 끝에 사연을 보내며 다시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도 쉽게 마무리되겠지요. 막말하는 그 사람과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으로 인해 힘들고 싶지 않은데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사연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짧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연 안에서 조금 짚어봐야 될 지점들,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 주신 것처럼 힘을 내고 싶다는 이 중요한 멘트, 사실은 사연을 보내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나 이런 상황입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편한 넋두리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내용 안에서 무겁지 않게 또는 어렵지 않게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어떤 이야기라도 듣고 싶은 마음으로 보내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쉬운 여자, 뭐 어려운 여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 이것 아니면 이거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걸 굉장히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노래 가사에도 그런 거 되게 많죠. 뭐 착한 여자, 뭐 나쁜 여자, 뭐 이렇게 뭐 따로 있냐,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 가사에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뭐 항상 그래? 안 그래?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께서 쉬운 여자라는 말을 지금 요 만나시는 분한테만 들었던 게 아니라 요 상황에서만 들었던 게 아니라 그전에도 한번 이런 경험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는 과정에서 똑같은 어떤 멘트가 등장을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쉬운 여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으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뭐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의 어떤 스토리, 본인이 살아왔던 경험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자기만의 그런 어떤 생각 박스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을 다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는 당연히 나의 경험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어떤 방향성을 주기도 하시죠. 그럼 우리 쉬운 여자, 과연 어떤 여자를 쉬운 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퍼뜩 어떤 게 떠오를까요? 아마 아까 이 사연 안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저를 쉬운 여자라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등장을 했었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쉬운 여자가 어떤 여잔가? 그럼 쉬운 여자가 과연 나쁜 의미로만 쓰여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쉬운 여자란 말을 만약에 내가 들었을 때, 또는 쉬운 남자란 말을 들었을 때, 이 쉬운 여자와 쉬운 남자가 느껴지는 그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보이는 이 단어의 느낌들이 비슷하실까요? 우리가 쉽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의미죠.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누군가와 이렇게 교육이라는 현장에 있을 때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건 어떤 선생님들이나 또는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대상에 맞게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히 뭐 강의 잘한다. 그리고 뭐 정치도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쉬운 사람이라는 말은 또 그런 뉘앙스와는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시겠죠. 아마 본인이 이혼을 그 30년 전에 하실 때 이미 그때 외도라는 본인의 유책 상황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었고, 근데 우리는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외도를 해서 이혼을 선택하게 됐고, 아마 이혼에 대한 어떤 후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후회라든지 네, 그 이후에 남편에 대한 뭐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많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남편과의 외로움, 관계 속에서의 외로움 또는 그런 것 때문에 이혼, 또 직장 안에서의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적인 접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외도라는 멍해가 딱 쓰여지셔서 이혼을 하시게 된 상황이고, 자, 그럼에도 나는 엄마로서의 키우지 못한 그 엄마로서의 안타까움 또는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딸아이를 위한 저축, 적금을 들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분도 30대 이혼을 하셨으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 안에서는 당연히 나도 재혼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 거죠. 자, 전 남편은 이혼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그 이후에 어떻게 뭐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편의 주소를 알아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시어머니는 이사를 안 가셨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아이의 선물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엄마로서의 못다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사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고 계신 상황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생각을 내가 쉬운 여자라는 말을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내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날 때 쉬운 사람인가? 라는 자기 점검? 네, 자기 점검을 한번 이 상황에서는 하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쉬운 여자, 편한 여자 또는 쉬운 남자, 편한 남자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가끔 저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뭐 어른들 대상으로 교육할 때 외에 우리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도 나중에 내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냐라는 그 연애 대상을 이야기했을 때 착한 사람, 그러니까 착한 남자요, 착한 여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다는 그 의미도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는 이제 그들이 조금 살짝 막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착하다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일단 딱 떠오르는 게 거절을 잘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 다음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기가 어려우신 사람, 어려운 분들 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또 생각해 봤을 때는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시간이나 이것보다 상대의 시간이나 상대의 의견에 좀 더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왜 이렇게 저희도 뭐 누군가가 갑자기 연락해서 만나자고 할 때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나올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얘한테 이야기해봤자 전화하면 또 뭐라고 할 거야. 미리 연락을 했니 안 했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확률 100% 언제든 전화하면 나올 수 있는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어떤 의도로 불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의 고민 중에 일단 이 언어, 쉬운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하는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나한테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죠. 항상 뭐 돈 얘기하다가 내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 나를 자극하기 위해서 뭔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은 이런 사회가 조금 많이 그래도 변한 상황이라서 뭐 혼자 살고 혼자 지내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색안경들이 그래도 많이 없으세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 옛날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분명히 두 분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나의 약한 부분들을 상대에게 분명히 뭐 이야기할 수도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항상 나의 좋은 점, 항상 나의 어떤 밝은 부분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면 굉장히 남한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나의 어두운 부분 또는 나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차곡차곡 기억했다가 자기가 필요한 것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그걸 마치 자극제로 상대에게 주는 것이다. 아마 저는 이 쉬운 여자라는 이 말이 항상 상대가 나에게 뭔가 요구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자기 생각만큼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사연자를 자극하는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단어의 의미를 너무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쉽다. 그건 제가 판단해 보는 거죠. 내가 남들 이야기에 조금 더 내 의견을 어필하지 못하는 성향이야. 그러면 이제 사실 나이 들어가면서 좀 좋은 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조금 더 상대방과 이런 관계 속에서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말로 바꾼다면 저는 충분히 이 단어에 대한 의미, 그 상대방이 나한테 준 자극적인 의미를 굳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좀 더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의견 그리고 나의 생각 또는 그런 것들을 잘 어필할 수 있을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조금 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극적인, 나를 자극하기 위한 그런 단어에는 너무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고민 중에는 이 사람과 잘 마무리 되겠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요즘 뉴스 이렇게 보시다 보면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가 어렵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제가 뭐 대학생 또는 시니어 이렇게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기는 한데 왜냐면 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항상 뭐 친구들과의 관계도 너무 재밌고 복지관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너무 재밌고 사우나 하러 가서 만나는 사람들도 너무 재밌지만 나와 좀 더 특별한 누군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시죠. 자, 그럴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헤어져요?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뉴스 때문일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뉴스에 등장하는 건 그때그때마다 다 등장하는 건 아니라서 그게 아마 그냥 막연한 고민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잘 마무리 되겠지요? 네,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제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난 충분히 이 사람과 관계를 잘 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를 존중해 주지 않거든요, 지금. 막말. 그리고 그 막말 속에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말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저는 좀 더 자신 있게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고 스톱. 네, 그것에서 스톱을 잘 외치시는 거. 상대에게 이런 당신의 이런 막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부당한 요구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너랑 관계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그쪽도 더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글쎄요, 뭐 자연스럽게 이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의 불편함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무섭게 보이고 좀 더 접근하기 어렵게 보이려고 인상을 쓰고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잘 웃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쉬운 여자로 안 보이기 위해서 우리 사연자께서 어떤 또 방법을 생각하실지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단순히 표정 또는 말투 이런 것이 세진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더 나은 관계 위치에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년 사실 우리가 몇 년 정도 그 사람과 만나고 결혼이라든지 동거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일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결혼을 앞둔 또는 예비 직장인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오래 만난 커플이라고 해서 관계가 참 잘 유지되는 케이스도 많고요. 근데 또 뉴스나 또 제가 듣게 되는 건 잘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저희가 듣게 될 경우가 별로 없죠. 자, 이렇게 둘이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둘이 이랬대라는 불편한, 어떻게 보면 이제 헤어진 그런 커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오래 사귀었다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7번, 8번 이렇게 보냈다고 해서 함께 지내게 됐을 때 그 관계가 더 공고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제 주변에는 정말 선봐서 결혼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한 3개월 만에 결혼한 친구도 있는데 오히려 그 친구는 제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죠. 연애하는 것처럼 정말 몰랐던 걸 3개월 동안에 몇 번 만나지도 못하고 결혼했었는데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더 하나씩 알아가서 좋다는 지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람 대 사람. 아마 우리 사연자께서도 그동안 30대 이혼하시고 지금 60 중반을 넘어서는 이 나이가 되시는 동안에 너무나 당연히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셨을 텐데 자, 이렇게 누군가를 많이 만난 나의 이런 삶의 과정 중에 이런 경험들이 다른 사람 입에는 쉬운 여자라고 이렇게 느껴졌을 때는 그러면 난 이혼한 이후에 아무도 안 만나고 만나도 딱 한 사람만 만나야 되는 그런 건 아니겠죠. 자, 많이 만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과정에서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그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지 그걸 만나려고 노력했던 나의 삶 자체가 부정당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확실하게 뭔가 관계가 딱 어떤 맺음이 되기 전까지는 나의 불편한 이야기, 나의 약점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끔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자기 얘기를 참 잘하시는 분도 있고 오래 만나도 자기 이야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느껴지실까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아직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 너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사람은 조금 불편해요. 자, 왜 그러냐면 자기 이야기를 공개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내 이야기를 잘하고 많이 해주는데 너는 너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만약에 정말 자기 이야기가 하고 싶으시다면 자기 얘기만 그냥 하시고 또 자연스럽게 상대도 그것에 따라서 자기 이야기를 공개할 수도 있고 노출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안 하는구나. 자, 그럼 우리 관계가 뭐 별로인 관계인가? 라고 이렇게 뭔가 요구하는 느낌이 들 때는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공개하고 싶은 자기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야기의 그 선들은 다 다르실 텐데 우리는 조금 이렇게 친밀감을 만들어가는 방법 안에서 내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또 궁금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척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고민 안에서 글쎄요 저는 오늘 이 사연을 보면서 제 주변에도 사실은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동안 저 사람이 뭐 60, 70, 그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겨우 뭐 6개월, 뭐 1년 이렇게 만난 사람과 내가 어느 만큼의 그 밀접한 나의 어떤 친밀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20대, 30대에 선택했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마 우리 사연자께서도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막말하는 사람. 사실은 제가 어떤 부분에서 제일 불편함을 느꼈냐면요. 요 사연은 짧은 사연이지만 제일 불편했던 부분은 막말이라고 느꼈던 요 부분. 그러니까 입속에 혀처럼 해주는 이 사람의 모습, 그리고 막말하는 이 사람의 모습, 그리고 폭력적인 이 사람의 모습. 자, 이 모든 모습은 사실 다 이 사람의 모습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습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내가 이 사람의 요구에 뭐 얼마라도 돈을 맞춰주려는 노력을 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는 나한테 하지 않을 텐데 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계속 이 사람한테 맞춰주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한테 이 정도의 돈은 없지만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한 300은 구할 수 있어요. 뭐 300이면 될까요? 뭐 이렇게 맞춰준다던가. 자, 이런 방법은 오히려 상대방이 볼 때 쉬운 여잔데? 라는 노력이 더 여기서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요. 글쎄요, 뭐, 관계가 여기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 상대방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제가 알아낼 수는 없지만, 일단 막말, 폭력적인, 그리고 아까 성관계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관계라는 건 너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몸으로 표현해주는 굉장히 좋은 단어이죠. 그런데 거기에 폭력적인 성관계. 자, 이건 가장 쉽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강제로 하는 성관계. 자, 여기에 성관계라는 앞에 이런 단어가 딱 붙으면 벌써 이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연 안에서 이 단어가 보여서 제가 이렇게 폭력적인 성관계는 좀 말이 맞지는 않는 부분이 있다. 이건 엄연히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아무리 부부든 또는 애인이든 뭐 사귀는 과정에서든 중요한 것은 내가 폭력적이라고 느꼈다면 성관계라는 단어가 맞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치고 싶지 않다라고 마지막에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무리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과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힘들고 싶지 않은데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기서 그럼 제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연자가 느끼는 그 느낌을 믿으세요. 내가 이걸 막말이라고 느껴지네?
내가 예민한 것이 아닌가? 이게 아니라 그래 이거 막말이야 라는 그 느낌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폭력적인 성행동이야 라고 느끼셨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저는 오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렇게 시니어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견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누군가를 사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요즘 연애 프로그램 보시면 너무 다양하죠. 20대, 50대 이렇게 다양한 연애 프로그램을 보실 때 우리는 딱 중간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다 보이죠. 이 사람의 A의 생각과 B의 생각이 이렇게 다 보여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오해로 느껴졌겠구나. 자, 이렇게 오해로 느껴졌다면 이 사람은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게 맞겠구나 라고 그냥 저희가 중간자적 입장에서는 다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황에서만 이야기를 이해하고 풀어낼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누군가와 만났을 때 제가 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그냥 아라고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뒤에 숨어있는 뭔가의 어떤 비언어적인 것들도 읽어내는 또는 그걸 읽어내는 걸 넘어서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죠. 그래서 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나레이션으로 지금 A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자, B의 속마음은 네, 이렇습니다. 라고 전달해 주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자, 그거 일일이 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내 느낌을 조금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 과정에서의 지금, 상대방 분의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정말 미안해서 내가 막말했던 거 또는 폭력적인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했던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후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신다. 그러면 또 다른 관계 진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돈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는 건 해결되지 않는 상대방의 욕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저는 글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요구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성인이 그리고 우리가 시니어의 삶 속에서 요구한다는 건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또 자녀라고 해도 또는 부모라고 해도 또는 남편이라고 해도 또는 동기간이라고 해도 이 말은 이 사람한테 해도 되는 말인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이걸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이 경계선을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는 거죠. 정말 사례자의 아까 사연자의 상대방께서 돈이 필요하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디에 어떤 상황으로 이 돈이 필요한지 그런데 이걸 과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애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좀 더 성숙한 생각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주지 못하는 나에게 이렇게 오는 막말, 폭력 이것 단호히 대처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힘을 좀 더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누군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사연 주신 분의 내용 안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셨기를 좀 바라보고요. 또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내 주변에 또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 이런 말을 나도 들어봤어. 너 참 쉬운 여자야. 근데 우리가 쉬운 남자야 라는 의미와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 그런 말은 또 얼마나 또 들어보셨을까요? 자, 우리가 쉽다라는 거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의도로 쓰느냐. 사례처럼, 사연처럼,
누군가를 자극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쓴다면 그 어떤 말도, 어떤 좋은 말도 상대에게는 상대를 자극하고 상대를 혐오하는, 그래서 폭력이 되는 그런 말들로 변질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이거는 쓰는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이 말을 쓸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말을 쓰는지는 그 말을 쓰는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내가 이 말이 어떤 의도야? 라고 고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상황에서 좋은 의미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말들이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단어가 우리 사연자의 마음속에 더 꽂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좋은 단어는 정말 좋은 의미로 썼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떤 걸 전달할 때도 그 안에 숨어있는, 자, 그거보다는 좀 더 팩트에 가깝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일단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잘 또 요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냥 도와줘. 그냥 나에게 이걸 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건 없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주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의 표현들을 우리는 원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 이렇게 서로를 존중한다면 좋은 의도든 또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그걸 잘 전달받았을 때 또 그것에 대한 나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잘 거절할 수도 있고 또 허락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술? 이런 대화의 기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없어, 싫어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상대방이 받는 그 겸연쩍음 이런 게 있죠.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니까 자 이성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감성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인사드리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